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21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이 존슨앤존스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다우 지수를 연 9일째, 9거래일째 연속해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반면에 이제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기술주들이 좀 심각하게 하락을 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05%나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 500도 마이너스 0.68%를 하락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코스피도 영향을 받아서 아침에 출발은 0.7%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2581포인트 근처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랬다가 장중에 2570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렇게 밀렸는데 이제 계속해서 오전에 개인들이 강한 그 저가 매수를 보이면서 버텨줬고, 오후 들면서는 이제 기관이 매도 우위에서 조금씩 매도를 줄이고 끝날 때는 조금 매수로 끝났지만 그렇게 되면서 낙폭을 축소시켜서 오늘 이제 플러스로 시장을 바꿔놓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119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2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167억을 순매수했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09.76포인트, 어제보다 0.37% 상승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는 1.4% 정도 하락을 해서 출발했는데, 역시 이제 그동안에 오전 내내 개인들이 매수 우위를 강하게 보이면서 떨어지니까 계속 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후 들면서 여기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낙폭을 좀 오후에 많이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을 코스닥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최종적인 지수는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색깔을 바꿔놓으면서 오늘 마감을 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45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633억을 순매도한 반면에 개인은 129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좋아요. 양시장 다 양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 2평에 대놓은 이제 긴 양봉, 물론 밑에 이제 꼬리는 있지만 달았지만 이게 바로 이래서 상승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모습이에요. 조금 더 내주초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9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상승 추세는 오늘 이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283원 40전, 어제보다 13원 50전이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2,828억을 순매도했고, SK 하이닉스도 284억을 순매도해서 결국 반도체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을 372억을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건 현대차 40억, 포스코 퓨처엠 168억, 기아 135억, 네이버 103억,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42억, 카카오 48억. 이게 이제 순매수입니다. 외국인들이.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산 거고,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 218억 샀고, LG에너지솔루션 85억 순매수, SK 하이닉스 70억, 삼성바이오 185억, LG화학 51억. 그래서 이제 LG화학까지 쭉 전부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을 전부 기관은 순매수를 했고, 그 밑으로는 전부 자동차도 그렇고 다 팔았어요. 기관은.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네이버 68억 순매수, 현대모비스 13억 순매수, 카카오 47억 순매수.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건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네이버, 현대모비스, 카카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극적으로 움직였던 게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인데,
이 세 종목 중에서 외국인들은 LNF를 222억 순매도한 거 제외하고는 에코프로 BM은 927억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는 무려 114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에코프로 BM은 100억을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도 62억을 순매도했고 LNF도 181억을 순매도해서 기관은 이 세 종목 다 오늘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외국인들은 114억 순매수, 기관은 47억 순매수, 이렇게 했고, 또 그 개인들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팔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 825억, 에코프로는 1080억 순매도 했고, LNF만 415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많이 오른 섹터는 오늘은 뭐 바이오죠. 얘기할 것도 없죠. 어제 이제 미국 시간에 존슨앤존슨가 그렇게 엄청나게 뭐 급등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뭐 시작부터 바이오 제약은 괜찮았어요.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 SK 케미칼이 그 아스트라제네카 하고 그 시다프리아라는 이게 당뇨 치료제인데, 이거를 이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하는 소식이 아침 일찍 전해졌고, 또, 이게, 에이프로젠이 그 습식 황반 변성에 대한 그 망막 부종 치료제, 이게 이제 뭐 당뇨 때문에 오는 거라 그래요. 이거 이제 개발 추진한다 이래갖고 오늘 큰 폭으로 오르면서 바이오시밀러 쪽이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이거 뭐 웬 코로나냐 그러시겠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3주 동안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새 이제 이런 거 신경 안 써서 물난리 나고 막 이래서. 근데 하루에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 생산자 지수라고 그러는 거 있죠. 한 사람이 몇 사람한테 옮기느냐. 이게 1.16으로 1을 넘었어요, 이미. 3주 연속 지금 그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격리 의무가 해제된 후에 이게 숨은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판단됩니다. 특히 이제 사페론 같은 경우는 코로나 폐렴 치료제인 누세핀, 임상 결과를 확보했다 이래갖고 또 오늘 큰 폭의 상승을 했고, 또 AI 신약 관련, 또 이제 AI 요새 뭐 아무데나 앞에 AI 다 붙이는 게 유행처럼 돼서 신약 관련도 이제 AI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관이 같이 하는 K 멜로디 프로젝트라고 아시죠? 이게 이제 AI 신약 관련입니다. 이거 개발을 가속화한다.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 K 멜로디 참여 기업으로 부각되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을 했고, 그 AI 신약 개발 시장이 앞으로 연평균 45% 정도 성장할 것 같다. 그래서 2027년에는 40억 달러 정도를 시장을 전망한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면서 그쪽이 또 올랐고, 또 역시 뭐 이것도 의료 관련입니다. 임플란트. 이거는 6월에 임플란트 수출액이 8,120만 달러예요. 그 월간 기준으로 최고인데, 그 중에서 중국에 판 게, 요새 중국 그 수출이 별로 안 좋은데 오늘 이제 발표도 수출 동향 났지만, 그러니까 이제 5,629만 달러가 중국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그 VBP 그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되면 시장 확대를 기대한다면서 이제 임플란트 쪽도 올랐고, 2차 전지 관련도 조금 전에 이제 뭐 업종에서 말씀드렸지만 오후에 다시 매수가 직진되면서 강세를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은 존슨앤존슨 영향을 받아서 바이오의 날이었다.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바이오의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어제 미국 시장에서 다우하고 나스닥이 전혀 다른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어요. 이제 다우 지수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30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존슨앤존슨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되면서 무려 이제 6% 이상 급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다우의 금융권 주식도 많은데 이제 보험 쪽도
상승을 하면서 다우 지수를 이제 끌어올려서 다우 지수는 이제 9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이제 끝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9.74% 빠졌고 넷플릭스도 8.41%, 또 메타도 4.27%. 그러니까 이런 주요 그 메가캡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나스닥이 이제 2.05%나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그럼 이 기술주들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게 이제 그 테슬라, 그 넷플릭스 이런 것들, 또 TSMC 이런 실적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폭발적이지 않다. 그냥 실적이 예상치를 넘돌면 그 영업이익이 좀 줄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냥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나스닥 100에 대한 특별 비중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스페셜 리밸런싱. 이거가 24일 날 해요. 월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매물이 출회된 거라고. 근데 이제 아마 이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나스닥 100에서는 100 아닙니까? 100 종목. 근데 그 상위에 있는 5개 종목이 거의 43%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12.67, 애플이 12.04, 엔비디아가 7.36, 아마존이 6.88, 메타가 4.49, 이렇게 해서 이 5개의 종목을 합치면 이게 전부 43%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줄이는 거예요. 한 10% 정도, 이 비중을. 그럼 이제 이게 좀 그 나스닥 100에 대한 그 지표 기준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그 ETF 같은 데서 그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당연히 팔겠죠. 당연히 팔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그 나스닥 주요 기업들이 주로 이제 그런 큰 기업들이 빠졌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에서는 요거 리밸런싱 24일 끝나면 다시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의 수급에 그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이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6월의 경기선행 지수도 하락을 지속하고 있으니까 또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튀어올랐잖아요. 특히 이제 단기 2년짜리 이런 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청구 수도 줄어드니까 연준이 하반기에 한 번 올리고 마는 게 아니라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또 이제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나스닥 100의 스페셜 리밸런싱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밀리니까 바로 사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예전 같으면 아니었는데, 요새는 워낙 빨리 서로 정보가 공유되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밀리니까 바로 사러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안 죽는다. 그러니까 예컨대 무슨 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1384억. 근데 개인이 1468억원 샀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제대로 시장을 끌고 다니는 그런 이제 주식들은 이건 다음 주에 다시 오른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적용됐죠. 그런데다가 이제 오늘 밤에 열리는 이제 미국 오늘 이제 옵션 만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겹쳐져 갖고 어제 이제 조금 나스닥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진 겁니다.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니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좋아요. 개인들은 이거 이번에 빠지는 거 올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 시장의 그 매크로 환경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둔탁해요. 미국의 그 세수 대비
그 재정 적자율이랑 국채 발행한 이자만 내는 것만 해도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저대로 계속 나가면 이제 뻥 터지죠. 언젠간 터지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녹록한 거 아닙니다. 지금. 예. 근데 이제 자꾸 그게 이제 뭐 감싸져지고 뭐 고용이 괜찮고 뭐 인플레도 대충 수그러지는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이제 겉만 보고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걱정하는 얘기를 지금은 좀 들어둬야 되는 시기 아니냐 싶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문제점 이게 수혜 낮고 그러면 이제 또 인플레이션 야채나 뭐 이런 채소, 과일 이런 거 이제 전부 그렇게 됐고 또 밀, 옥수수 뭐 이런 가격 오르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받고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도 별로 좋을 거 없는데 또 오늘 이제 발표됐지만 7월 무역 수지도 여전히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탐탁한 게 아니에요. 나이스하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나이스하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모든 게 착착착착 좋은 것만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나타나니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한쪽에 늘 걱정이 쌓이 시장 한쪽에.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꾸 시장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린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이런 때는 대응을 잘하는 게 최고다. 대응을 잘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추세가 그러니까 12평의 기울기나 이런 게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냥 작은 흔들림에 놀라가지고 막 팔고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좀 진드가니 좀 보시자. 하루 이틀. 그것도 못 참냐. 그 12평 기울기가 살아있는데 반대로 또 매수는 너무 미리 들어가지 말라 이게. 미리 들어가는 건 뭐예요? 시장을 자기가 맞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시장이 그런 시그널을 준 거를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들이 좀 둔탁하니까 그러니까 현금 보유 비중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30, 어떤 사람은 20, 난 10이면 돼. 뭐 하든지 그거는 뭐 본인이 정할 거지만 현금이 전혀 없으면 이건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 포트폴리오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 투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개인 투자가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시장을 보는 눈이 넓어져요. 개인 투자가가 뭐 기관이나 큰 손이나 외국인인 것처럼 자꾸 시장을 맞추려고 들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하시는 게 시장에 대응을 잘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어제 이제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제가 교육을 잘 받아갖고 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제 100만 개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어떤 종목을 이제 뭐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하면 이게 1대1 자문이 돼갖고 투자자문업법 위반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뭐 3년이야? 몇 천만 원. 근데, 그래서 뭐, 돈도 안 받았는데 그래도, 예, 돈 안 받아도, 벌 줄 수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참 마음대로 답변을 못 해드리는 게 참 이게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하도 저거 하면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하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냥 투자에 단순 참고만 하십시오. 이런 말을 가끔 붙이는 거. 이 사람은 이런 말 왜 붙이나 이랬는데 이거를 붙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면 난 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의견을 묻길래 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단순 참고한 거지 나는 이 사람한테 투자 권유나 자문한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참 법이 묘해갖고. 근데 진짜 뭐 잘못한 사람 잡아야죠. 여러분들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뭐 그런데 제가 좀 답변을 잘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조심해야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유사 투자 자문업법상 허용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자 자문 이외에는 이제 위법 사항이라 이제 할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하고 더 친숙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 이제 주말인데,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장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려놓고 끝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날 오르고 끝나야 우리가 주말이 편하잖아요. 그럼 오늘 또 금요일이라 제가 슬곤생에 그 유명한 노래 심수봉 씨의 여자이니까 이거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 첫걸음은 그냥 나는 개미다 이거를 인식하는 여자이니까 나는 개미니까 이렇게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응을 잘하는 게 훨씬 좋은 시장이다. 이게 왜 또 이 노래가 왜 그러냐면 멜로디가 이게 되게 아파요 보면. 그러면서도 은근히 뒤끝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저는 느꼈는데. 그 이제 요새 하도 사건도 많고 물난리도 나고 많은 분들도 돌아가시고 특히나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또 해병대 병사가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보면 항상 뭐 사람이 죽어야지 뭘 고친다고 그러면 평소에는 잘못된 거 알고 안 고치다가 사람만 죽으면 뭘 고친다고 난리치다가 또 그러다가 희한하게 시부지 되고 뭐 그래요. 뭐 학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저도 어려서는 저는 뭐 서울에 있는 국민학교를 나왔지만 뭐 선생님 매 맞는 거 거의 뭐 지금으로 치면 폭력에 가까운 거죠. 그렇게 받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그 선생님 미워하고 그런 적이 그때는 없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이게 천민 자본주의에 물들여 갖고 이게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일까봐 저만 해도 기성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책임이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피해당하고 겁이 나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그냥 불러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주말에 또 비도 온다는데 더더욱 조심하시고 더위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